안녕하세요. 요즘까지의 임현주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 그래서 새와 사랑에 빠진 남자를 모셨습니다. 조병범 선생님이신데요.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병범이라고 합니다. 파주에서 신문을 애독하고요. 네. 지금 출판단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돌고지 습지에서 새를 보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기 너무 좋죠. 돌고지 습지요? 저희는 산남습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사실 여러 가지로 불리죠.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유수지, 파주 출판도시 유수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산남습지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새를 보는 분들도 대부분 산남습지라고 불러요. 산남습지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보면 그쪽이 심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아닙니다. 남쪽은 아니고 오히려 서쪽이라서. 네, 그쵸, 서쪽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남이 아니라 산선에 네. 하게 되면 산서습지가 되는 거네. 그런데 이제 산남습지가 이전에 있었죠. 네네네. 이전에 있었는데 자유로가 생기고 파주 출판 도시가 생기면서 사실 대부분의 산남습지는 습지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판단지가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습지가 산남습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새를 본 분들은 그런 아쉬움 때문에도 이제 산남습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명칭은 산남습지가 아니고 지역민들이 부르는 돌고지 습지라고 해야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정확한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름도 거기 사는 분들이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맞죠. 관공서에도 가야 되고 새를 보는 사람들한테도 가야 되는데 오히려 돌고지 습지라는 이름은 잘 안 불려지고 산남습지, 유수지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돌고지 습지라고 해야겠어요. 네. 출판단지가 습지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롯데가 들어오면서 줄어들고 그랬는데 습지를 끼고 있어서 대단한 그러니까 행복한 입지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도 못하는 그렇죠? 네. 일터가 바로 그 습지 옆에 있어서 출근은 한 1시간 정도 먼저 해요. 먼저 해서 습지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출근을 하는데 어쩌다 이제 1시간 돌지 못하고 이제 급하게 이렇게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답답하다는 네네. 출판단지에서 하시는 일은 어떠신 일을 하시는데 새를 관찰하게 되셨는지. 예,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출판업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네네. 직원으로 일하는. 예전에는 이제 출판 영업, 출판 영업했었고요.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그런데 네. 전혀 새 전문가는 아니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새를 그죠. 전공은 전혀 새하고 관계도 없고 오히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생물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4학년 때 같아요. 개구리 해부. 저는 그걸 학교에서 개구리 잡아와서 그걸 시켰어요 다. 했었구나. 저희는 그냥 책에서 보고 말았는데. 그냥. 저도 했는데 저는 붕어회를 했어요. 붕어하셨어요? 여기 저는 시골 학교고 여기는 서울 학교. 나은가 보다 시험까지. 저도 이제 시골 학교에서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좀 충격을 받고 나서 생물 이런 거에 사실 거리를 둬서
동물도 싫어하고 생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잠깐 죄송한데요. 그게 시즈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어머니가 생선 자르는 거는 보셨어요? 그것도 봤죠. 아니 제가 그러고 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집에서 하는 거는 뭐 그냥 넘어갔는데 아니 크지도 않고 뭐 어쩌다 한번 하는데 20살 때 시장에서 그걸 봤어요. 네. 큰 물고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 잡는 걸 봤는데 그거는 좀 또 충격이더라고요. 충격이고 그래서 뭐 저도 정말 신기했었던 게 뭐냐면 붕어 해부를 하는데 네. 안에 내장을 다 이렇게 했어요, 뺐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물속 수조 같은 데 넣었는데 없는데도 막 헤엄쳐 다니더라고요. 막 깜짝 놀랐어요. 그죠. 내장이 없는데? 어머,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아니라 완전 고문한 거네. 아니요, 그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되게 신기한.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시민 과학자고요. 과학 과목도 싫어했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는 평범한 그냥 정말 시민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새를 이렇게 처음 딱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찰하게 되셨는지. 뭐 책에도 잠깐 그 얘기를 썼는데 제가 2007년부터 이렇게 출판단지에서 일을 했어요. 2007년부터 일했는데 2013년에 그 여름이었어요. 여름. 버스를 내려서 이제 네. 회사를 가는데 네. 그 오른쪽에 습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출근하다 우연히 이제 오른쪽을 봤는데 네. 거기 흰뺨 검둥어리 죄송합니다. 네. 그 어미랑 새끼 아주 주먹만한 그 노란 새끼 11마리가 일렬로 쭉 어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그림책에 나오는 그 네, 그림을 네. 아우 예. 그걸 보고 나서 이 습지에 저렇게 예쁜 새가 있었단 말이야.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조금씩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리로부터 시작했나요? 네. 오리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흔하고 공원에만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흰뺨 검둥오리 텃새인데 그때까지 이름도 몰랐어요. 그렇게 흔하고 텃새 오리인데 또 이름도 잘 몰랐고 정말 이쁘다. 근데 그 흰뺨 검둥오리라는 거를 그날 이제 가가지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네. 그래서 알게 됐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책에 보면 이게 예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다 직접 찍으신 거잖아요. 네. 네. 사진 그러면 새를 좋아하면서 사진기도 사고 망원경도 사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사랑에 깊게 빠졌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저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새를 이쁜 게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 습지가 이제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습지의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눈으로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저게 어떤 새지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눈만으로 좀 힘들고 뭐 마음 그래서 쌍안경도 샀고 또 쌍안경을 사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 아쉽죠. 예. 그러고 저기 막 그게 어떤 새였는지 이렇게 도감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기억력이 한계 때문에 사진을 찍어야 그 나중에 이렇게 도감 보고 이게 어떤 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쌍안경 사고 뭐 카메라 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 탐지의 세계로 좀 갔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오면은 이 새가 조변범 씨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새였습니다. 쫄쫄쫄쫄 너무 귀여워. 네. 새를 보면 좋은 거죠? 그러면 추운데 나가서 또 더운데 여름에 한참 기다려야 사진 한 장 찍고 그렇게 될 텐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그냥 여기 있는 거 봐도 되지 않은 무슨 그런 이 지금 새들이 뭐 우리 곁에도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뭐 까치나 뭐 집밥꿀이나 이렇게 늘 보는 새들 말고 조금 그래도 이렇게 깃털이 좀 화려하거나 뭐 또 이렇게 새로운 새를 좀 보려면은 좀 자연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 지금 돌고지 습지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밀물과 썰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수역이라서 먹을 것들이 많아서 이제 많은 새들이 오는데 어쨌거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새를 볼 수 있죠. 보게 되는 거라서 좀 의도적으로 새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자연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 새를 보는 게 곧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도시의 좀 바쁜 일상에서 좀 벗어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일부러 좀 더울 때나 뭐 추울 때나 새를 보러 갑니다. 보면 주로 여기 돌고지 습지에서 찍은 새들이 좀 있는데 네. 이렇게 지방에도 뭐 이렇게 탐주하러 가셨잖아요. 네. 혹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지역이나 아니면 네. 기억에 남는 새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예. 그 넓적부리 도요라고 있어요. 네. 이 책에도 있는데 네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넓적부리 도요 같은 경우는 여기 전 세계에서 네. 몇백 마리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요? 몇백 마리밖에 없어서 그래서 큰일 났네. 조만간 이렇게 멸종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도요는 많지 않아요? 도요는 도요 종류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넓적부리 도요는 그 멸종 위기에 처한 뭐 다른 도요들도 많이 그런데 그 새 한 종이 좀 이렇게 계속 종을 유지하고 번식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10만 마리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10만 마리 정도가 있어야 종 보존이 되는데 이거 뭐 수백 마리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저새라든가 뭐 노랑부리 저새 네, 그러면 그런 독수리도 2,000마리밖에 없고 뭐 그렇잖아요. 천연기념물이라서 이제 저새 같은 경우는 그 2,000마리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4,000마리 넘게 이제 올라갔는데 저새도 천연기념물이고 아직 저기 그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새인데 넓적부리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새의 뭐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새인데 이 새가 우리나라에 그 철새 이동 시기에 몇 마리씩 오는 곳이 있어요. 다른 데는 뭐 거의 보기 힘들고 그 몇 마리씩 오는데 그 유부도라고 서해안에 있는 정말 자그마한 섬에 그래서 이제 넓적부리 도요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보러 갔어요. 이제 같이 이제 새를 보는 동아리 사람들이랑 보러 갔는데 거기는 이제 뭐 철새 이동식이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도요 같은 경우는 수천 마리씩 있고 또 그 도요뿐만 아니라 다른 새까지 포함해서 거기는 이제 수십만 마리의 그런 새들이 있는 거예요. 수십만 마리의 새들 속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그 넓적부리 도요는 아주 작아요 정말. 아니 그 중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얘를 찾는데 네네네. 뭐 그 탐조 고수들이 있죠. 네네네네네. 그 넓적부리를 찾는 방법 뭐 이런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 사람들께 뭐 도움도 받아서 저도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막 저기에 있다고 해요. 근데 마음으로 안 보여? 아무리 봐도 못 찾아요. 그래서 거기 있겠다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쌍용도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네. 현장에서 결국 저는 못 봤어요. 네네. 막 정신없이 찾고 막 그래 이렇게 무조건 찍었다 이거죠? 네. 찍기도 하고 뭐 그 결국 현장에서 못 보고 집에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눈동자 막 굴리면서 정신없이 찾았는데 아. 이 사진 보니까 다른 새들은 다 옆을 보는데 넓적부리 도요 혼자만 정면으로 딱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얘예요? 예. 나머지는 무슨 그럼 얘는 아니에요? 넓적부리 도요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민물 도요고 그 사이에 껴있는 아니, 한 마리야? 이거예요? 이 도요가 보면 예, 잠깐만, 이렇게 해서 보면, 얘! 예. 나 이렇게 안 줄 알았어요. 저는. 나는 이게 다 여럿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 얘네들이 다 넓적부리 도요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달라요, 그러니까. 요 한 다르고. 마리. 가운데 나를 보고 있는 예. 이 한 마리. 예. 얘가 부리 모양이 다 뾰족해. 뾰족한데 얘는 끝 부분이 그러네. 넓적해요. 그래서 그래서 넓적 부리 도요예요. 부리가 넓적하다고 해서. 진짜 얘는 기억에 남겠네요. 어머나. 저는 그냥 이게 다 이게 넓적부리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저도요. 설명을 안 들었으면 모를 뻔했어. 예. 넓적부리 도요는 선생님은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을 못 마주치는구나. 그러니까 뭐 정작 기특해라. 그 찾는 대상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엉뚱한 곳에서 계속 막 그러니까 이렇게 눈동자를 그는 나를 사랑했으니 나는 그를 보지 못했네. 이게 탐주를 가게 되면 어떤 특정한 종을 이렇게 타겟으로 가나요? 아니면 그 지역을 가갖고 여러 가지 새들을 탐주를 하나요? 보통은 이렇게 철새 이동 시기가 있어요. 네. 봄, 가을에 이제 그런 이동 시기가 대부분인데 그런 시기에는 정말 이렇게 귀한 새들이 나그네 새라고 하죠. 네, 철새. 나그네 새,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 그냥 가버리는 그런 새들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이제 못 봤지만은 정말 이 넓적부리 도요나 또 더 비슷하게 이제 귀한 새들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그 새를 본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새들을 보러 갈 때는 이제 딱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따라가죠. 이번에 요 새를 봤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미리 이제 그 새가 있을 만한 곳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부를 해서 가기도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탐주 활동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있어야죠. 한번 가면 너무 1박으로 가나요? 부러워요. 몇 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동아리에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새를 보러 가요. 주중에 한 번에 가고 주말에 한 번 가고. 네네네. 저는 이제 동아리 사람들이랑 갈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주말에 한 번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가능한 그거는 이제 꾸준히 가려고 하죠. 네네. 꾸준히 가려고 해서 다른 일정들 이렇게 조절을 해서 멀리 갈 때는 동아리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퇴근했을 때라든가 주말에 좀 시간에 있을 때 돌고지 습지 말고 공릉천이나 또 저는 파주 삼릉도 이제 가끔 가요. 네네네. 파주 삼릉이나 이렇게 가서 사실 이렇게 시간을 아주 많이 이렇게 할애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이제 아침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돌고지 습지를 아침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도 제가 시간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다양한 새들을 많이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도 알게 되고 잘 계속 기록을 해나가요. 그 습지의 이제 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기록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7월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제비가 그 출판사에 어디죠? 둥지 여기 이렇게 처마 같은데 이게 둥지를 트고 새집을 만들고 또 새끼를 낳고 새끼한테 먹이를 주고 그다음에는 이소하고 하는 과정을 쭉 관찰하셔갖고 그걸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흑백으로 돼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컬러로 돼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진짜 새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쫙 벌리고 이제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렇게 그 관찰하는 게 사실은 과학자들도 잘 못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주변에서 이런 탐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네. 뭐 사실 과학자들의 그 역할이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각 시민들이 자기가 살거나 이제 뭐 일하는 그 근처에서 이렇게 새를 보고 또 이제 새를 보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새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사를 하는 거죠. 전국에서 센서스 하듯이. 예, 동시 센서스를 하는데. 한날 예. 전국의 모든 탐조인들이 네. 자기가 본 새를 이렇게. 그거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그 아무래도 전문가 과학자들이 이제 주도를 하지만. 모자라죠. 예. 그런 경우 이제 그 시민 과학자들이 같이 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 과학자들이 할 일도 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시민 과학자라고 하는 건가요? 네. 진짜 딴지성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탐조인이 아니라 시민 과학자라고 명명하는 게 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실제로 뭐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제 새를 시민이지만 이렇게 새를 꾸준히 보거나 뭐 아니면 나무도 이렇게 꾸준히 보거나 이런 분들은 시민 과학자라고 이렇게 그 명명을 했어요. 명명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시민 과학자라는 말을 쓰고 별자리 보는 사람들도 시민 과학자 네, 이렇게 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전문가들이 이제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이제 시민 과학자들이 같이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괜찮네. 그렇죠. 그게 이제 데이터도 많이 그렇죠. 되게 하고 네. 또 이제 과학자가 놓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찾아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주변에 있으면 사시사철 다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GTX 그거 할 때도 보면은 그 무슨 과학자들이 와갖고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해놓고서는 있는 청개구리도 못 찾고 있는 수완 청개구리도 못 찾고 놓치고 네. 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꾸준히 그런 걸 하고 있었으면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시민과학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그 화주 출판도시 유수지 아까 뭐 관공서 이런 데서 유수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유수지에서 진단 연구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있어요. 네네, 당연히 있겠죠. 보고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은 조류가 총 26종 151개체가 그 서식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151 개체요? 그러니까 아니 엄청 많을 것 같은데? 26종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본 것만 해도 그 136종 종 자체가 예. 여기 26종이라고 했는데 예, 136종을 보고 그 중에 124종은 제가 사진까지 갖고 있어요. 여기서. 네네네. 그런데 이 조사는 26종이라 어디서 한 거예요 조사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그러니까 전문가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일감에서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짜 그 자기 환경에 애정을 갖는 사람에 비해서는 말이 안 되는 데이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이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분한테 찾아갔죠. 그 업체 대표한테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26종 151개체는 말이 안 된다. 내가 그 관찰한 것만으로도 130종이 넘는다. 그러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천연기념물이 10종이나 온다. 그 뭐 노랑부리 저새 뭐 이런 천연기념물은 겨울에 늘 한 20마리 정도까지 아침이면 볼 수 있고 거의 겨우내 있는 그런 천연기념물인데
그런 곳에 어떻게 뭐 저기 뭐야 개발을 하겠다고 이런 보고를 하느냐 26종 확인을 한 거냐 현장 조사를 했느냐 했더니 이분 말씀이 자기가 이게 하버드에서 이게 환경을 공부한 사람인데 하면서 저는 이제 현장 조사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문헌 연구원인가? 아니 하버드에서 환경 공부를 했다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래서 아니 하버드가 아니라 여기 조사했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그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자꾸 이제 물으면 하버드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현장 조사 단 한 번이라도 했느냐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내가 뭐 하버드에서 공부했는데 하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결국은 이분은 한 번도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문헌만 찾아가고서 예. 한다. 아니 그리고 또 여름 다르고 가을 다르고 겨울 다르고 그다음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런데 그렇죠. 아니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26종 120개체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거기 예. 거기 진짜 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큰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탐구했었던 걸 이렇게 책으로 편찬을 하셨어요. 책으로 네. 내셨는데 이렇게 책으로 낸 의의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좀 책을 내고 싶었다 그런 사실 이 공청회가 작년 6월 달에 있었어요. 네. 작년 6월 달에 있었는데 제가 갔어요. 네. 갔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정말 이 돌고지 습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이게 이걸 보면 예. 습지 안쪽에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만드는 거를 그러려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 내렸는데 이제 제가 그 발언권을 얻어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개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미 새들이 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사실 아까 산남습지 말씀드렸다시피 출판단지 자체가 습지였어요. 습지였고 새를 오래 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제두루미가 한 1,500마리까지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두루미를 볼 수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산 이름도 심학산이에요. 찾으심 학을 찾을 궁궐에 있던 왕이 기르던 두루미가 날아갔는데 여기서 심학산에 살았다 이거죠. 어쨌든 이 출판 단지가 두루미가 있던 곳인데 거기에 출판 단지가 생겼어요. 그럼 저는 출판 단지 출판인들이 두루미한테 미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 생각을 하면은 두루미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두루미를 쫓아냈는데 지금 이 습지에 이제 기러기들이나 이렇게 다른 새들의 두루미보다는 작은 그런 새들이 오는데 그런 새들마저 쫓아내겠다고 하는 거냐고 해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만약 개발을 한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하고 했는데 제가 발언한 뒤 바로 다른 분이 이렇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책로 가운데에 분수를 쌓았으면 좋겠다고. 분수대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면 뭐야 새를 다 쫓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가지고 돌아와서 아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고민이 생기는데 다행히 이틀 뒤에 이거 추진하던 곳에서는 실무 책임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대로 개발하지 않겠다고 개발을 포기하는 걸로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너무 다행인데 어떤 곳의 개발이라는 게 뭐 한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다 포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언제 또 맞아요, 다른 개발 맞아요.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제가 이 돌고지 습지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예, 있다.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좀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뭐 저는 이제 뭐 계속 출판사에 다니고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책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모아놓은 자료 같은 거 정리하고 이렇게 출판하려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책이 네. 다행히가 아니라 이 자연과 생태는 그래도 생태 관련 부분에서 월간지도 지금은 어떻게 개간지 나오나요? 예전에 냈었죠. 예전에 냈었죠. 예. 굉장히 좋은 책들. 네, 책 많이 냈고 그다음에는 뭐 그 벌레 뭐죠? 생태 도감 뭐 네. 나뭇잎 도감 그다음에는 그렇죠. 그 옆에 뒤에 있네요.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자연과 생태는 그래도 되게 유명하고 훌륭하신 출판사예요. 네. 거기서 이제 선생님 책을 냈으니 더 영광이겠어요. 이게 그 사실은 이게 그 돌고지 습지에 관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자연과 생태 투고를 했어요. 투고를 했는데 출판사에 연락을 해줬는데 대표님은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내고 싶어 했죠. 책을 내고 싶어 했는데 또 이렇게 그 출판사도 내부 이제 뭐 그 책을 최종 내려면은 네,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렇죠. 내부 논의 결과는 이제 특정 지역의 습지에 있는 새만으로는 좀 저기 뭐야 출판하기가 책으로 판매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 충분히 출판사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존중한다 그런 결정 존중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습지만의 책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뭐 산세나 들세를 포함시켜서 네네. 그래서 백종을 만들었고 그 뭐 제작 지원금도 좀 받고 그래서 이제 돌고지 습지의 새라는 그런 책이 아니라 네네네. 그냥 뭐 그렇지만 돌고지 습지 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파주 시민 여러분 특히 교화, 운정, 출판단지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이웃 얘기니까요. 다 사서 보시고 또 이제 새를 관찰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심화산 지킴이 하면서 애들이랑 겨울에는 새 보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예, 그때가 그립네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 멀리서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의미가 있는 생명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그 바람 쌩쌩하는 데서 봤던 마주쳤던 그 새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탐조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기쁨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맛볼 수 있게끔 우리 어른들이 자리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선생님도 혹시 파주 시민이랑 같이 이렇게 뭐 탐조하실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을 조직하고 뭐 그런 그 능력은 없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뭐 파주 시민들이 뭐 어느 정도 그 모아져서 뭐 돌고지 습지에 새를 보고 싶다고 하면 뭐 그런 경우는 제가 기꺼이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멀리 아니라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롯데 아울렛 때문에 습지가 반토막 난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사실은 그 안쪽까지 다 물이 흐르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새가 노는 그 집을 깨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뭐 시간이 얼추 지나가서 얼추는 새 이름 아닌가요? 그런가요? 얼추 그 새를 관찰하면서
새의 매력은 이런 거다. 이렇게 딱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그 역시 이제 돌고지 습지에서 봤는데요. 아까 이렇게 저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새는 부리가 이제 우리 예전에 예, 부리가 길어요. 부리가 긴데 이 새들은 이제 계속 이제 날려면 이렇게 깃털을 다듬어야 되거든요. 깃털을 다듬어야 되는데 이 부리가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자기 이거를 다듬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듬을 수 없어요. 근데 저새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가까이 하더니 서로 부리를 여기를 이게 다듬어 준다 이거죠? 예, 상대 그 깃털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좀 감동이랄까. 그래서 그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또는 금술이 안 좋은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비단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저새의 이런 부분, 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누군가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저새 두 마리가 그 몸짓으로 저한테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서 그 장면 보고 너무 저는 가슴이 뛰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철학적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아니 진짜 새들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 많죠? 우리 그죠? 사람들이. 네. 돌고지 습지 그 아주 큰 곳은 아니지만 너무 귀한 곳이고 좋고 보면 이제 그 지금 좀 복잡한 머리도 깨끗하게 해지고 해서 우리 파주 시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네. 그 애정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신문사 조합원들하고 독자님들 모셔서 네.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그래서 모시고 이 책에서 느꼈던 이 기쁨을 직접 몸으로 한번 느끼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민과학자라는 얘기, 그다음 돌고지 습지라는 개념을 새로 알게 됐는데요. 돌고지 습지를 지킨 시민과학자 도병범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 또 즐거운 시민과학자가 되는 길로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꼭 사서 보시고요. 그다음 또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정말 이렇게 파주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저희 신문 122호 얘기를 갖고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